SNS 다 공개? 아니 이런 얘기를 하면 어르신들은 철딱성이 없기는 너도 망신당하는 거 생각 안 하냐 이런 얘기 하실 수도 있지만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까지 남편이 바람을 필 것이다. 뭐 남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진 않았어요. 뭐 아직 10년도 안 됐고 그렇지만 근데 최근에 이제 사업을 하는데 그 어떤 여자친구와 같은 이제 일을 이제 교류할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밤이고 아침이고 뭐 밤 12시에도 전화가 와서 둘이 막 통화를 해요. 그 제가 말씀드렸듯이 B형 남자, 전형적인 B형 남자라서 남들이 봤을 땐 굉장히 자상한 남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면에는 완전 그 장손이에요. 장남의 장손이라서 나 남자 막 이게 있어요. 되게 무뚝뚝하거든요. 그 여자한테만 전화가 오면 사근사근 거리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그래서 계속 봤어, 이제 전 옆에서. 왜 이상한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슈퍼모델, 뭐 모델이고 아유, 널 놔두고 누가 바람을 피겠어, 네 남자가 라고 하겠지만 또 거꾸로 요즘 들어서 생각하는 건 사근사근한 여자가 옆에서 잘해주면 전 또 그런 면이 없으니까 마음이 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드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표현을 안 하면, 그러니까 이런 의심이 조금 든다는 걸 표현을 안 하면 점점점 저 혼자 더 깊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으로 표현을 했어요. 뭐라고요? 기분 나쁘다. 그리고 바람의 전조라는 증상이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는 그거에 해당되는 것처럼 자꾸 보인다. 그러니 그 여자랑 그렇게 다정하게 통화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갑자기 또 여자 막 전화를 해요. 그러더니 그 여자분한테 전화를 제 앞에서 하더니 야, 선진이가 너랑 나랑 전화하는 게 샘난데 푸아! 야, 웃기지 않냐? 막 이러면서 둘이 뭐야? 그러니까 그 여자분도 아, 웃겨, 짜짜 막 소리가 막 들리는 거야. 둘이서 제 앞에서 막 놀리는 거야? 깔깔깔거리면서 내가 했으면 너 똑같이 하네. 왜 그래, 진짜. 되게 제발적인 거예요. 자기가 있는 거거든. 이거지. 그래서 남편이 하는 말이 만약에 자기가 도둑이 제발 저린다면 네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하겠냐.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근데 내 생각에는 그걸 한 수 더 생각해서 고단수야. 100% 고단수야. 여기 말 듣지 여기 보고 얘기해. 그래서 자꾸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바람을 이 사람이 진짜 만약에 핀다면 이라는 생각을 최근에 이제 처음으로 혼자 기분이 좀 감정이 상했군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처럼 가서 머리끄댕이를 끄들어야 되나? 막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싸워야 되나? 아니면 찾아가야 되나? 뭐 남편을 잡아야 되나? 막 이러다가 생각해보니까 저희 남편이 같이 방송 출연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죽어도 안 한대요, 자기는. 자기 자유롭게 살고 싶다면. 그래서 자기 얼굴이 누군가에게 알려지는 게 싫대요. 그래서 결혼 발표할 때 나왔던 사진, 포털 사이트에 있는 걸 다 불질러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매번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혼을 하거나 바람을 피거나 하면 저만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SNS에다가 제 남편 사진 일단 다 뿌리고, 그러니까 바람 폈다고 뿌리는 게 아니라 내 남편이다, 내 남편이다. 사진 다 뿌려서 얼굴을 일단 팔리게 얼굴 팔리게. 하는데 얼굴 팔리게. 그 다음에 이제 나처럼. 소심한 복수를 조금씩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요즘 들어서 굉장히 깊이 하고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 회사에다가 자기 편 하나를 꽂는 게 좋아. 나를 계약을 하면 어떨까? 내가 들어갈게. 정부의 조언을 듣느냐. 그래서 그냥 지금까지 믿고 살았던 것처럼 그냥 네. 사세요. 아무 하자 없어요. 네. 그게 편하지. 바람기는요. 그럼. 저기 잘못 건드리면 항상 이제처럼 내성이 생겨. 한 번에 제초제로 확 죽이는 데. 진짜 하면서 화병을 상담을 하면서 이제는 다 양재진 원장한테 보내죠. 화병을 상담하면서 공통점이 남편이 바람을 핀 사실을 이기는 아내는 한 명도 없어요. 다 견디다가 병이 됐어요. 견디다가 불행해졌어요. 견디다가 부부애가 식었어요. 정말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사례는 100에 하나 둘이고 다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바람을 피면 당신이 날 용서해도 내가 날 용서 못해. 내가 바람을 폈을 때 모르고 폈겠어? 알고 핀 놈이 어떻게 용서를 받나? 용서받을 자격도 없고 당신은 날 용서할 생각도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람을 필 때는 깨질 걸 생각하고 핀 거예요. 근데 어떻게 거기서 용서를 구해요? 그러니까 저는 바람을 피면 이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뭐 그런 얘기를 하면 아내분은 뭐라고 반응을 하세요? 당황해하지. 이 녀석이 도대체 무슨 의도로 이런 얘기를 하나 굉장히 당황해합니다. 그러면 내가 알았을 때 모른 척해야 되나? 뭐 굉장히 당황해하는 걸 봤어요. 나는 지금 오늘 말을 듣고 조금 또 이해가 내가 됐어요. 왜 이렇게 단호한가? 본인이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실수하지 않는다. 실수한 책임 내가 진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단호하게 얘기하는데 세상 사람은 다 그렇지 않아. 그래요? 세상 사람은 그냥 또 영구형 넘어가. 너 비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겁한 비굴함이 많아. 아니 근데 실제로 저런 커플이 있어요. 제 주변에. 근데 남편이 바람을 폈는데 자기가 자기를 바람 핀 여자가 와이프한테 전화가 왔어요. 네 남편 좀 데려가라고. 그것도 설날 아침에. 그래서 남편이랑 같이 설날 아침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자한테 전화가 와서 네 남편 좀 자기한테 오지 말게 해달라고. 역으로. 예, 역으로. 그래서 찾아갔겠죠. 만나러 갔더니 그 여자가 자기는 네 남편이 너무 싫은데 찐덕이처럼 너무 달라붙으니까 데려가 달라고. 그래서 이제 남편이랑 대판 싸웠겠죠? 그랬더니 남편은 똑같아요. 나는 너랑 이제 못 산다. 왜냐? 넌 평생 날 원망하고 살 거 아니냐. 그러니 난 너랑 헤어져야겠다. 이래서 남편이 이혼하자고 5년을 넘게 달달 볶았어요. 근데 그 여자는 왜 이혼을? 애 때문에. 애한테 아빠 없는 삶을 주기 싫다 해서 그 이후 지금 거의 10년을 살고 있어요. 예. 여자는 그냥 네가 그러던가 말든가 난 모르겠다. 난 이혼 못한다 하고 여자는 애 때문에 사는 거고 남편은 달달 볶다가 이제 포기한 거고. 여자분들이 그 이gin조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남편이 한번 혈압했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게 병이 돼서 더 이상 남편은 끊어지지 않고 내가 이 남자를 놓지 않으면 정말 끊어지지 않겠구나라는 마음으로 오는데 그때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마음의 상처는 그거예요. 그 사람이 바람펴서 다른 여자 안고 자서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표현을 딱 단적으로 하시냐면 광화문 사거리에 러시아워 시간에 내가 빨개벗어진 차로 세워진 기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수치스럽고 내가 모멸스럽고 그 배신감에 내가 너무 창피하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남자분들이 너무 모르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 부부가 결혼할 때 결혼하고 나서 말로 서로 약속한 게 있었고 뭐 이렇게 각서 쓴 게 아니라 이 이후로부터 내가 어디서 바람을 펴 누가 너 친구가 지금 너네 남편이 호텔 메토에 있어. 그래도 너는 거기로 오지 말아줘.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너는 나보고 정 떨어지고 자기는 나보고 충격받아서 떨어지고 그 대신 너도 어디서 바람 핀다. 그래도 나 안 가. 그런 얘기를 미리 하셨어요? 아주 미리 제 조제를 그렇게 부르고 그런 일이야 생기겠냐마는 그래도 난 진짜 어디 있다 그래도 안 가고 그랬어요. 그거 보면 더 비참해지잖아. 아까 풀릴 때까지 빌어야 된다고 했는데 일단은 풀릴 때까지 비는 게 답이죠. 근데 사실은 중요한 게 비는 사람하고 그러니까 가해자와 피해자 서로 다른 마음이라는 거죠. 이 사람이 1년이건 2년이건 쭉 빌었을 때 나는 할 만큼 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맞아. 피해자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빌어도 절대 다 풀리지가 않는다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선택권은 결국 피해자한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짓 한 놈이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겠다, 내가 죄책감 때문에 너랑 못 살겠다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당한 사람이 결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내가 같이 살 건지. 그러니까 당황했대잖아요. 아니면은 그냥 이혼을 할 건지. 근데 단 같이 산다라는 생각을 할 때는 자기에 대해서 좀 자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나에 대해서 알아보고 결정을 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가 가장 큰 중요한 문제거든요. 실제 그 감당 못하고 애 때문에 살아야지 어떻게든지 다른 이유로 같이 사는 거를 합의 봐놓고 자기 마음 자기가 못 달래거나 상대방에 대한 분노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하는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게 안 될 바에는 아까 이선진 씨 얘기한 5년 동안 뭐 남편은 이혼해달라고 지지고 볶았는데 애들 때문에 그 결혼을 유지했다고 했을 때 그게 과연 애들을 위한 건가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분위기 속에서 자란 아이들이 맞아요. 밖에서 그냥 있다 하더라도 그 맞아요. 아빠의 빈자리 사실은 안에서 지지고 볶고 난리치면서 갈등 관계 속에서 자라는 것보다는 차라리 없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혼전에 있었던 일들도 무덤까지 맞아요. 갖고 가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자꾸 떠올리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아무래도 가정을 지켜나가면서 힘든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아는 분은 애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혼을 안 하고 고등학교 졸업을 시키니까 또 이혼을 하더라고. 근데 이게 과연 애들을 위해서 좋은 건지 또 부부를 위해 좋은 건지는 어느 게 정답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들의 이게 참 생활 그 기준을 어느 쪽으로 네, 비우느냐 정답은 이거긴 없는 한데 일반적으로 네. 바람 피운 문제 때문에만 여자들이 되씹는 게 아니고
사소한 것도 계속 되씹어요. 여자들은. 남자는요 그냥 별 생각 없이 한 말들이 여자는 그게 다 가슴에 못으로 박혀 있어가지고 수십 년이 지나도 그걸 계속 받고 살아요. 그러니까 잘못한 거 안 되니까 우리도 그지만 제발 그냥 지나가는 말을 그 못으로 좀 박지 말아라. 그냥 한마디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을 막 그놈이 다 이렇게 꽂혀가지고 이게 그러면 나중에 빠졌니 뭐 사과버려야 되는데 30년 지나도 살다가 화나면 다 너 니네 집에 친정에 가버려. 이게 얘기했어요. 잊어버렸어 남자는. 당신 나한테 옛날에 뭐라고 했냐. 나 집에 가라 그래서 당신이. 그게 체질적으로도 그러니까 그거는 여자를 위해서도 남자를 위해서도 좀 여자도 너무 못을 좀 많이 박지 마라. 근데 내가 한 가지 꼭 해주고 싶은 건요. 남자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남자의 근본은 여자를 위해서 살려고 나름 다 그게 사는 스타일이에요. 그 잘못까지도 잘못된 사고로 살아서 그러지. 그 남자들 다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다 처자식 위해서 이런다. 그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많이 맞다고. 근데 여자들은 그래 아빠가 진짜 우리 위해서 애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너 아버지 혼자 좋아 저러고 다닌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부부가 안 맞는 것이 문제지 그 꼭 바람까지는 안 가더라도 사소한 말도. 그래서요 여자들 미워하는 1호 대상이 신랑이라니까. 맞아요. 아니 세상에 미워할 사람이 그렇게 없어서 신랑만 미워하냐고. 맞아. 진짜 웃기는 게요. 아무 관계도 없는 남자는 좋아해. 아무 관계도 없어. 맞아. 내가 강의를 가면요 막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내가 뭐 할게 좋아요. 시원해요. 시원원들 내가 돈을 주겠어. 시원한 말밖에. 근데 나는 말만 하고 신랑은 벌어다 주고 잠도 자주고 그렇게 죽도록 노력하는데 왜 그 신랑은 미워하고 아무것도 해주는 없는 나는 말만 하는데 왜 좋아합니까? 그러네요. 그래요. 이거 박수 보내드렸어요. 진짜. 뭐 우리가 이렇게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 이어서 이런 안 돼. 이거 안 이거를 돼. 이제 뭐 동치미 생활비법이라고 하고 있는 좀 생활비법 보통 뭐 볼펜 묻었을 때 물파스 바르세요 이런 수준인데 지금 모든 사람들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혹시 바람을 피우거나 그럴 때 이제 남편한테 이제 정말 뭔가의 소소한 복수를 하고 싶을 때 변호사님한테 가기는 좀 힘들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그냥 텔레비전에서 나오고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가 소소한 비법에 포장을 너무 많이 하지 마. 이게 일단 읽어봐요. 바람 피운 남편에게 위자료 받아야 되는 비법이잖아. 밝게 하면 돼요. 동치미 생활비법. 이게 많이 되냐고. 좀 라이트해졌잖아요. 방송에서 이런 거 비법 가르쳐주면 해도 돼요? 이혼할 때 가장 관심이 있는 부분이 돈이죠. 이게 재산 문화도 있지만 그걸 빼고 이제 위자료만 갖고 얘기를 하면 돈을 많이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살아야 되니까 첫 번째. 여자는 수입이 남자보다 수입이 보편적으로 낮으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이혼의 후유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1,000만 원 받았을 때보다 1억을 받았을 때 나중에 이혼하고 나서 더 덜 억울해요. 근데 돈을 대충 받고 이혼하면 화병으로 죽습니다. 네, 그래서 후유증을 줄이기 위해서도 위자료를 많이 받아야 돼요. 자, 남편이 이혼하는 거예요. 80~90% 핸드폰으로 잡아옵니다. 그 핸드폰을 이렇게 패턴 풀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남편이 이게 뜨 올려놓고 샤워실 갔을 때 문자가 딱 오면 그 순간에 쫙 보여요. 근데 하수상 문자가 한번 딱 걸려요. 그럼 계속 관찰을 합니다. 이거 사진 찍고 케첩 찍고 전송해서 다 보관하셔야 돼요. 이 증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핸드폰이. 이혼 소송에 저희 변호사들이 사용하는 증거의 88~90%를 차지합니다. 목사님 핸드폰 가지세요. 이제 못 쓰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못 쓰는 거예요. 두 번째, 재판할 때 남편이 거짓말을 시커하게 두세요. 이유는 이혼 소송은 보통 증거가 없는 게 특징이에요. 이혼하려고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부싸움처럼 말만 있어요. 요 말을 가지고 얼마나 설득을 재판부를 하느냐가 싸움이에요. 근데 그 증거가 다 없느냐? 10개 중에 1개는 있어요, 선생님. 근데 그거를 남편이 거짓말한 게 걸렸다. 그럼 재판부는 나머지 전부를 믿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나 세상에 그 여자 만난 거 맞지만요. 직업 등에 만나고요. 집에 간 거 맞지만요. 물만 먹고 나왔고요. 거짓말하게 그냥 두세요. 절대 그 여자를 2번밖에 안 만난다. 거짓말하게 두세요. 그런 다음에 결정적인 증거 마지막에 제출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재판부라든가 상대 변호사도 마찬가지예요. 뭐야? 이 사람이 한 얘기가 다 맞는 말 같았는데, 증거 이거 보니까 거짓말이네?
이렇게 되면 위자료 3천만 원 받을 거 5천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소송을 흔들 수 있는 거짓말을 하게 두셨다가 그 정말 결정적인 증거는 마지막에 던지신 겁니다. 그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시다니. 질문이 있어요. 위자료는 세금을 떼나요? 세금 안 뗍니다. 그것도 판례가 나와서 네 과거에는 저희가 이제 조정을 할 때 위자료도 재산분할로 묻혀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세금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판결이 나와서 이게 왜 억울해서 받은 손해배상인데 세금을 붙이냐 그래서 세금 안 붙이죠. 또 하나 궁금한 건 있는데요. 그 위자료의 상한선이 도대체 언제쯤에나 좀 올라갈까요? 이번 간통죄 위헌 판결이 나고 나서 저희가 진행 중인 소송도 위자료를 5천에서 1억으로 전부 상향했거든요. 신사건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재판부가 뚜렷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근데 않습니다. 사실 1억, 그러니까 과거에는 5천이 거의 상한선이라고 그랬고 지금 1억으로 올렸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밖에 안 돼. 수십 년의 어떤 자기 희생 혹은 믿음에 대한 배신의 대가로 너무 적거든요, 사실. 적죠. 그러니까 재산 분할을 하기 전에 이미 많은 짓거리들을 다 이렇게 자기 거로 돌려놓고 등등 하면 여자분들이 너무 손해를 많이 보는데 그 현실이라는 건 어쩔 수 없는 게 있어서 재산 분할 외에 플러스 알파를 준다는 개념이고 세계에서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는 게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현재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을 죽인 사람한테 위자료를 청구하거나 자동차 교통사고로 이제 사망하셨을 때 보험회사를 상대해서 청구할 때 그 위자료가 1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도 1억이 안 나오는데 여기에 막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수입이 많은 사람은 보상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죽었어도. 네, 그거는 이제 이 사람이 살아있다라고 하면 죽을 때까지 얼마를 벌었겠지 때문에 큰 거지 위자료 액수는 아니에요. 근데 위자료를 건물에 있는데 진짜 돈이 없으면 어떡해요? 팔아야 되나요? 팔아서 안 왜 이렇게 주면 경매해야죠. 네? 경매해야죠. 경매에서 받을 수 있게 돼 있죠. 여러분 지금 이렇게 개인적인 상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무료 상담소가 아니에요. 네, 여러분.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